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 다니는 돌싱이고요. 동갑내기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하고 3년 안 돼서 이혼했고요. 아직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보내는 사연이라 화가 안 풀려 사연 내용이 좀 격한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결혼했을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남편네는 시집 안 간 노처녀 누나랑 장가간 형, 시부모님 두 분 계시고요. 저는 아빠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랑 27살 여동생 이렇게 둘이 살아요. 시아버지는 정년 퇴직하시고 택시 운전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유 많은 분들은 아니었고요. 생계형으로 버시는 분입니다. 시어머님은 전업주부셨고요. 시누이도 의류사업해서 돈을 벌긴 합니다만 버는 만큼 씀씀이가 커서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다고 들었어요. 제 친정은 아빠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게 엄마가 살고 있던 아파트 딱 한 채였습니다. 거기서 저 시집 가기 전까지 줄곧 살았어요. 운 좋게 대학 졸업 전에 취업이 되어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돈을 벌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연봉도 사회초년생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다른 신경 쓸 곳이 없다 보니 월급은 저축할 거랑 용돈을 제외하고 전부 엄마 드렸어요.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지만 각자 집안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 결혼할 때 각자 힘으로 하기로 미리 합의했었어요. 시댁에서는 다녀코 땡전 한 푼도 안 받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집이고 뭐고 해줄 형편 안 되신다고 딱 잘라 말했었고요. 문제는 저희가 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둘이 합쳐봤자 전세 싼 것도 대출받아 얻어야 할 형편이었죠. 근데 친정엄마가 그때 제게 그러셨어요. 둘 다 모은 돈 많이 없어서 대출 잔뜩 끼고 시작할 텐데 돈 갚느라 정신없게 사는 거 힘들 거야. 엄마 생각인데 이 집 팔아서 너 결혼할 때 전세 얻을 돈 해주고 엄마랑 수연이는 전세로 옮길까 해. 대신 네가 결혼해서 형편 피는 대로 엄마한테 돈 갚으면 되지 않니? 엄마 생각에는 초반부터 대출 갚으면 돈 모으기 힘들 것 같아 그래. 나중에 집 뺄 때 엄마한테 보증금 돌려줘도 되는 거고. 아무튼 엄마 말대로 해. 엄마, 그래도 내가 시집가면서 어떻게 엄마가 살던 집을 팔고 가겠어. 그건 아니지. 지훈 씨랑 어떻게든 둘이 해볼 테니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엄마 말대로 해. 지금 이 집도 많이 올랐잖니. 엄마 전셋값 빼고 넣어주면 대출 무리해서 많이 안 받아도 될 거야. 너 대출이 말이 쉽지. 몇 억 대출 받으면 그거 이자만 해도 무시 못해. 너희 그럼 정말 쪼들리게 살아야 한다. 엄마가 다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라. 대신 결혼 비용을 좀 아껴서 간소하게 하면 되잖아. 엄마의 고집에 결국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3천에 남편이 모은 돈 2천, 그리고 엄마가 집을 팔아서 전세 보증금 제외하고 주신 2억으로 일산에 3억짜리 신혼집 얻었어요. 1억은 대출받았고 명의는 당연하게도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보증금 마련하느라 영혼까지 끌어모은지라 예단은 정말 간소하게 하자고 했음에도 시어머니가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셔서 황당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니까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파혼을 했었어야 했나 후회되네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그 집 팔 때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결혼하기 전 다짐받은 게 있었어요. 우리 엄마 재산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 아파트 하나인데 그거 팔아 나 해주시는 거 알지? 당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그거 엄마한테 공짜로 받는 거라고 생각 안 해. 나중에 갚을 거니까 우리 여유 생기면 다달이 엄마한테 돈 드리자. 알겠지? 그래. 나도 그 점은 장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나중에 당신 말대로 하자. 남편은 말로는 감사하다면서 저희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감사 인사는 안 했습니다. 그건 확실히 기억나네요.
하지만 단번에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니 좋아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짐을 받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 덕분에 돈 2천만 가지고 저한테 장가 들었어요. 남편 돈으로 혼수 장만했고 결혼 비용은 반반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제 월급보다 적어서 자존심 상해할까봐 제가 경제권 가진다는 말은 안 했고요. 서로 월급에서 공동 생활비 내서 생활하고 남는 거는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월급 관리에 남편이 유난히 집착을 보여서 제가 크게 터치 안 했어요. 집 전세 얻을 때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제 월급에서 대기로 했고 같이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집 사자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사소한 거에 참 치사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왜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 더 효자가 되는 걸까요? 망나니도 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주말이며 휴가며 명절이며 그렇게 싸돌아 다니더니 결혼하니까 무조건 시댁으로 고고싱하는 신랑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챙기지 않다가 총각 때는 안 가던 갖가지 행사와 제사들 참석을 결혼하고 나서 더 챙깁니다. 원래 다들 그러고 사시나요? 결혼했으니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생각이 들긴 하나 솔직히 자기네 집안 유난스레 챙기고 거기에 나까지 포함시키는 거 썩 유쾌하지 않는 일이었죠. 결혼하고 나니 엄마랑 제 동생은 명절이 외로워졌죠. 아무래도 시댁을 더 챙기는 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친정의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결혼 전이라면 셋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했을 텐데 결혼하니 그런 건 꿈도 못 꿀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서운했던 게 결혼 후 명절에 시어머니는 제게 이러시는 겁니다. 명절 전날에 큰 댁에 갔다가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술 한잔하고 명절 당일에는 네 신랑 외갓댁에 가자. 첫 명절이니 인사드릴 곳이 많구나. 저는 명절 당일은 저희 친정에 갈 예정이었는데 미리 상의도 없이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서운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도 사위에 오는 거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희 온다고 갈비도 해놓으시고 음식 많이 해놓으셨다네요. 이번에는 저희 집 가고 외갓댁은 나중에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저 나름 최대한 예의 차려가며 말씀드린 건데 시어머니가 정색하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셨는 줄 아세요? 예, 사돈댁은 혼자 계시잖니. 아버지 쪽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이라 봐야 엄마랑 동생 둘뿐 아니니? 그냥 명절 지나고 하루 다녀와. 엄마 안 계시다고 친정 없는 게 아닌데 저희 엄마 혼자 계시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나편놈은 웃기게도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말대로 하라 하면서 이번에만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려.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처음 한 번은 그렇게 해주는 게 힘들어? 이러길래 내가 기분 나쁜 건 우리 엄마 혼자 계시다고 내가 친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 때문이야. 이번만 그러지 않는다고 당신이 어떻게 장담해? 남편과 다투고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엄마는 오히려 절 달래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연아. 어머니 말씀 거역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우리야 뭐 남는 게 시간인데 주말에 봐도 되지 않니? 괜히 신랑하고 다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댁에 가지고 가라며 한우 세트까지 좋은 걸로 골라 보내주셨어요. 딸이 시댁이 이쁨 받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엄마 마음 알기에 거기서 단념하고 시어머니께 한우 세트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명절 잘 보내시라고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아버지랑 같이 맛있게 해드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사돈댁은 뭐 이런 걸 보내시고 이러니 이 비싼 걸.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된다 그래라. 정 주실 거면 이런 거보다야 돈이 낫지. 차라리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드려. 그 말 듣고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중에 엄마한테 다음부터 아무것도 시댁에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무시를 떠나 무례한 거 아닌가요? 정말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처음 1년을 그렇게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당연히 명절 시댁 어른 생일, 어버이날 저희 할돌이 다 했고요. 살다 보니 결혼 전 몰랐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가 틀어진 게 문제였죠. 일단 저희 시모는 아들이 왕이에요. 아니 그 집은 아들이 왕입니다. 밥 먹다가도 뭘 하면 얼른 일어나 갖다 주곤 합니다. 어머니 자신이 평생 그렇게 남자들 종년처럼 살았으니 저같이 하찮은 며느리는 당연히 종년 며느리 취급당하는 건 당연했어요. 시댁 가면 등을 기대어 앉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종종거리면 심부름하고 밥 차리고 치우고 등등이요. 이런 거야 다른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 먹은 밥그릇 하나 치우지도 않는 남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저한테 너는 남편 한번 잘 얻었다. 돈 꼬박꼬박 벌어오지 딴 데 눈 안 돌리지. 게다가 부모한테 잘하지. 이런 남자 어디 있겠니? 이러십니다. 결혼을 무르고 싶은 제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요. 자기 아들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김장을 했을 때 정말 경악한 일이 있었어요. 김장이 1년 행사 중에 제일 큰 일이잖아요.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식구들 먹는 거 하는 거니 김치 만드는 것도 배우고 다 같이 수육도 먹고 힘들어도 즐겁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당연히 도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김장 당일 시어머니랑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소금에 절인 김치 좀 옮겨달라고 남편한테 말하니까 어머니가 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이런 건 네가 들어야지 하시는 겁니다. 저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어이없었지만 일단은 웃어넘겼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는 우리 일에 간섭 안 할 거라고 좋은 시어머니 될 거라고 노래를 불러놓고는 알고 보니 완전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어머니더라고요. 배추 버무릴 때도 저는 당연히 남편한테 고무장갑을 줬어요. 여보, 당신도 도와준다며 같이 해야지.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여자가 돼서 남편한테 주방일을 시키니? 이런 건 여자의 일이지. 남편한테 주방일 시키는 거 아니다. 너랑 나랑 충분히 하는데 네 남편은 들어가서 쉬라고 해. 너 설마 집에서도 내 아들 집안일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러시길래 어머니가 그렇게 기르셔서 남편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느라 너무 힘드네요. 제가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왜 제가 집안일이며 요리며 더 많이 해야 하죠? 이랬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듣고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저 도움 안 되는 년 김장도 못하는 게 시집와서 네 남편이나 부려먹고 앉았네. 이러시면서 제 욕을 하시더군요. 저 정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없었는데 남편은 듣고도 못 들은 척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예 중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거기서 안 한다고 고무장갑 벗어버릴 용기는 제게는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그 다음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집에 와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한번 시댁에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니 그 뒤부터는 시댁에 가는 게 꺼려지고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신 친정아빠 기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주말에 뭐하니? 시간 되면 외삼촌 생신인데 같이 가야지. 이러시길래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아버지 기일이라 엄마 모시고 낙골당 가기로 해서요.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아쉬워서 어쩐다니? 소고기 사준다고 해서 우리 지훈이 좀 먹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아, 그럼 그냥 너만 다녀올래? 지훈이는 보내라.
네 아버지 길에 굳이 둘 다 갈 필요 없지 않니? 이러시는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서운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돌아가셨지만 사위로서 제 남편으로서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 식구 죽은 조상한테는 밥상까지 차려놓고 절하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따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장인어른 기일에 남편이 가는 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따져서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날이 갈수록 내 결혼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커지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손주 보고 싶다고 최근에도 모른 척 했습니다. 또 하나 꼴 보기 싫은 건요. 남편은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살갑게 시모님 챙겼다고 결혼하고 나서 툭 하면 나중에 자기 부모 모시고 산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저한테는 자기 부모를 잘 좀 챙기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자주 드려라. 너 엄마가 전화 안 하면 생전 먼저 전화 안 한다고 엄마가 서운하다고 그러시더라.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말로 해줘야 하는 거야? 이러길래 당신은 그럼 우리 엄마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드리니? 당신 엄마한테는 당신이 안부 전화해. 나는 내 엄마한테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전화해서 할 말도 없으니까 할 말 많은 당신이 해. 나한테 바라지 말고. 저도 짜증이 나서 되받아치면 싸움이 되기 일쑤였고요. 그런 사소한 것들로 남편은 제가 시댁에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트집을 잡았어요. 본인이 친정에 잘하면 저도 나름 신경 쓰겠죠. 명절에 친정 가도 밥 차릴 때 작은 방에 누워서 게임만 하고 저한테 먼저 친정 한번 가자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딸 노릇을 하길 원하네요. 자기 부모한테 자기가 먼저 잘할 것이지 왜 저한테 대리 오더를 바라는지 기가 찼죠. 게다가 웃긴 게 남편은 시시때때로 저희 집 살림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두곤 했어요. 시댁이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거든요. 가까우니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드나드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가령 제가 선물 받은 홍삼 세트를 저한테 말도 없이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고요. 마트에서 플러스 원으로 더 주는 세제나 샴푸 같은 것도 늘 챙겨서 시댁에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자꾸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쓰는 물건을 갖다 준다든가 하는 건 아니었어요. 갖다 드리는 물건이 고가의 제품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내 집 살림보다 시댁 살림에 관심을 더 두는 남편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청소기가 없어졌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혹시 내 청소기 못 봤어? 제 말에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엄마 갖다 드렸는데? 당신 상자도 안 뜯고 안 쓰길래 필요 없는 건 줄 알았지. 뭐? 그거 내 친구가 결혼 선물로 준 건데 지금 청소기 중고로 판 다음에 쓰려고 놔둔 건데 왜 내 살림을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엄마를 갖다 주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기분 나쁘다. 제 물건을 함부로 어머니한테 갖다 준 남편이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전에도 제가 찬장에 넣어놓은 토스터기랑 에어프라이기도 사라졌길래 짜증났지만 말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당신 보기에 내가 안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자들 살림이라는 게 매일 쓰는 게 아니야. 다 필요할 때가 있고 그때 쓰려고 놔두는 건데 내가 찾을 때마다 없으면 솔직히 내 입장에서 되게 화나는 일이야. 다음부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고 남편을 애써 타일렀습니다. 그게 저한테 기분 나쁜 행동이라는 걸 모르고 한 짓이라는 걸 가정하고 끓어오르는 화 참고 최대한 좋게 말한 겁니다. 살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 살림 누가 함부로 손대는 거 정말 싫잖아요? 아무리 그게 남편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집은 살갑게 챙기는 놈이 저희 친정에는 어떤 줄 아세요? 남편은 결혼해서 1년 동안 딱 2번 친정 갔는데
그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가기 전부터 인상 쳐 쓰고 가서도 지 맘대로 소파에 벌렁 누워서는 주는 거 받아 처먹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을 안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에 꽂혔는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다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서 한마디 하면 엄마 속상하실 것 같아 애써 참았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시댁을 일부러라도 안 챙기려고 자꾸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을 살다가 결혼 이듬해부터는 저희 카드값도 대충 정리가 되고 수입도 좀 늘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정 엄마한테 언제부터 용돈을 드릴 수 있는지 남편과 상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친정 엄마가 식당 일 하시며 돈을 벌고 제 동생도 회사를 다닌다지만 동생도 언젠가는 결혼해야 할 테고 엄마도 일이 너무 고되신 것 같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적당한 기회 봐서 남편에게 물었죠. 지금 여유되면 우리 엄마가 집 살 때 보태주신 돈 갚는다 생각하고 돈을 드리고 싶은데 월에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묻자 남편이 펄쩍 뛰는 겁니다. 아직 우리 집에도 돈 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생활비 당신한테 주는 것도 힘들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리자. 이러길래 그런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주는 공동 생활비 외에 남편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신랑 통장을 봤는데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돈이 이체된 내역을 봤습니다. 어느 날은 30만 원, 어느 달은 50만 원.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는데 정기적으로 돈을 붙인 건 확실했어요. 그거 본 순간 배신감이 너무 들고 남편이 너무 미워서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자기 가족 챙기는 대단한 효자이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제 친정엄마 도움 아니었으면 집도 못 샀을 텐데 말이죠. 너무 괘씸하고 시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까지 시댁에 들인 돈 똑같이 계산해서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어요. 1년을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평생을 못 믿고 살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일이 터진 게 시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니는 아주버님 내서 생활비 50에 저 남편이 몰래 저 몰래 주고 있던 용돈 30,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셨는데 갑자기 주 수입원이 줄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결혼 전에는 두 분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릴 거라 큰 소리 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처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지 완전 딴소리를 하시더군요. 남편이 저 몰래 주고 있었던 용돈을 알게 된 후로 마음 상하게 풀리지도 않은 때였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집에 돈이 없다고 징징대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 당장 일을 못해서 생활비가 없어 죽겠다. 약값에 식비에 당장 이번 달부터 어찌해야 할지 말이다. 어머니, 그러고만 계실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일 있으면 적게 벌더라도 일을 좀 하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 아직 환갑도 안 지났고 젊으세요. 저희 엄마보다 2살 어리신데 저희 엄마는 아직도 일하시고요. 이제까지 전업주부로만 있고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사신 분이라 나가서 할 줄 아는 게 없으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 마당에 뭔가 소일거리라도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건데 제가 일하라고 했다는 말에 서운하신지 볼멘 소리를 하시더군요. 너는 버릇없이 시어미한테 나가서 돈 벌라는 소리를 하니? 나는 일 못한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일하면 아버지 밥은 누가 안다니? 어쨌거나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라. 니들은 둘이 버니 그나마 낫지 않니?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당장 붙이도록 해라. 이러시길래 어머니, 식당 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생활비 드리더라도 대출 상환하는 곳도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식당 가서 일도 안 해봤고 가서 주문이랑 설거지만 하는 줄 알았더니 더러운 물걸레도 빨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한다더라. 괜히 안 해봤던 일 하다가 허리 무릎으로 병원비 더 나갈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저희 엄마도 매일 정리까지 다 하시고 식자재까지 챙기세요. 처음이 어렵지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했더니 네 친정엄마가 나랑 같니? 네 엄마야 남편이 원래 없었으니 일하는 게 익숙하다지만 나는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살았잖아 하시는데 그 말 듣고 이상하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통보식으로 100만 원씩 붙이라는데 제가 거기서 거역해봤자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남편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엄마가 힘들게 나가서 돈 버시는 건 저희한테 피해 안 주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려 하시는 건데 시어머니는 이제껏 시아버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셨으면서 자식인 아들한테 용돈 받고 저한테도 더 뜯어가려 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본인이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것도요. 저희 엄마는 매일 고생하시는데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시어머니 같은 엄마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이런 대화 내용을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일 못하신다고 당장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달라시는데 우리 둘이 버는 거 600은 넘잖아. 그럼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비 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엄마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없잖아. 우리 보증금 해주신 돈 이자라도 드렸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당신 어머니한테 드리는 김에 우리 엄마한테도 50만 원씩 드리고 서로 버는 돈도 한 사람이 다 관리하는 게 어때? 제 생각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남편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처지하고 장모님 상황이 같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지금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은 아직 돈 버시고 혼자 계시는 게 용돈이 왜 필요해? 처제도 생활비 보탤 때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 계속 전세 살아? 얼른 집 사야 할 거 아니야. 지금 급한 건 우리 집이지 당신 집이 아니야. 이러는데 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 인간은 우리 엄마한테 돈 주는 건 안 줘도 되는 용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을 안 줘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지 마. 나는 결혼 전에 분명히 엄마가 해주신 보증금 다달이 드릴 거라고 말했어. 기억 안 나? 우리 엄마도 지금 어렵게 사시는데 용돈은 바라지도 않아. 근데 빌려준 돈 갚는 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월급의 시댁에 100만 원 드리면서 우리 엄마한테 50 드린다는 것도 못하겠다는 거 나는 이해 불가야. 당신이 좀 그렇다면 돈 합치는 거 하지 말고 아예 따로 관리해. 그리고 내가 버는 돈에서 우리 엄마 돈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화를 내니 남편이 개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예 그럼 따로 살지 그래?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당신은 자꾸 당신 엄마 돈 보태주신 걸 갚는다 하는데 나도 그런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 야, 다른 집 보면 결혼할 때 여자가 집 사오는 사람도 수두룩해. 그런 애들은 뭐 결혼해서 지 부모한테 돈 갖는다 그런데? 너만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그렇다고 우리 집에 네가 뭐 얼마나 잘했다고 그래? 정말 기가 막힌다. 지금 남하고 비교해보자는 거야? 그러는 당신 집에서는 결혼할 때 도마 하나 식칼 하나 사준 거 있어? 당신 집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시댁 친정 챙길 때는 너네 집을 더 많이 챙기냐? 당신이나 우리 집이나 돈 많은 집안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나도 돈 벌고 있고, 내가 심지어 당신보다 더 많이 벌잖아? 신혼집 보증금도 엄마가 도와주셨는데 친정에 돈 쓰는 걸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당신한테 들어야 해? 네가 월급 더 많이 받는 게 무슨 상관이야. 같이 맞벌이하고 같이 버는 돈이면 부부 공동재산이지. 그 돈을 왜 네 친정한테 내 허락 없이 주려고 하냐고. 암튼 당신 월급에서 절대 못 줘.
그냥 내가 돈 관리할 테니까 당신 월급도 나한테 다 넘기던가. 내가 버는 월급까지 자기한테 전부 넘기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동안 말 안 했지만 남편은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 걸 그렇게 감사해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화나고 짜증났는데 이제 보니 남편의 심보를 딱 알겠더라고요. 이혼하자. 당신 부모님 돈 드리고 싶으면 이혼하고 실컷 드려.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 부모님이랑 같이 살라 이 말이야. 내가 치사해서 돈 가지고 싸우는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같이 치사하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 물건 싹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뭐 이혼? 웃기고 있네. 개소리 하지 마. 이혼하고 싶은 거 내가 왜 참고 산 줄 알아? 내 동생 결혼할 때 혼주도 없고 결혼식 썰렁할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동안 힘든 것도 속상한 것도 다 참고 산 거야. 근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빨리 나가. 여기 우리 엄마가 해준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다툼이 점점 격해지면서 서로 몸을 밀치는 수준까지 오게 되더군요. 남편이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나가라면 당신이 나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는데 너무 열받아서 손에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다 집어던지고 때려 부쉈습니다. 오밤중에 미친 듯이요. 그랬더니 이놈이 주춤거리대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놈이 자기보다 미친 놈은 안 건드리는 쫄보라는 걸요. 내가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 계속 옆에서 달래고 어르고 살았는지 허무하고 우라가 치밀더군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라고 소리 지르니 남편은 차키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 다시 집에 기어 들어오긴 했는데 제 눈치를 슬슬 보더군요. 저는 이제 제가 하기 싫은 거나 미치는 거 절대 안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서 남편 밥, 빨래, 청소 일절 안 하고 제 거만 했습니다. 맞벌이니까요. 네가 버는 돈 네 엄마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남편에게도 냉랭하게 대하고 아예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찌질한 놈이 제일 먼저 한 게 시댁에 이르는 거였습니다. 시부모님 오면 제가 깨갱할 줄 알고요. 저 시부모님 오셨을 때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그 대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눈 부릅뜨면서 말하더라고요. 네가 이혼하자 그랬다며?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혼은 없다. 네가 결손가정에서 살아서 그런 개념이 없나 본데 한 번 결혼했으면 그 집 귀신 되는 거야.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결혼을 우습게 알고 남편도 우습게 아니? 제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듣고 있으니까 이제는 막 나가시더라고요. 지훈이가 물렁하게 구니까 네 마누라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는 거 아니냐?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남자한테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나가라는 소리를 해. 앞으로 네가 버는 돈도 내 아들이 관리하게 하고 말했듯이 생활비 100만 원씩 붙여라. 알겠니? 한 번만 더 이혼 소리 네 입에서 나오면 내가 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아니면 이참에 이 집 전세 보증금 빼서 놔주고 아예 합가하는 건 어떻겠니? 일단 우리 집이 급하니 그것도 생각해봐라. 제 인내심은 거기서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시모가 짓거리는 개소리 들을 이유도 없었고요. 제 대답은 안 들으실 건가요? 저 이혼한다는 생각 변함없고요. 보아하니 합의이혼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소송을 해야겠네요. 이 집 제 명의 전셋집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당신도 차키 내놓고 나가. 짐은 어머니 집으로 붙여줄게. 했더니 어머니가 황당해 하시면서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이러시면서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올리시길래 그대로 그 손 붙잡고 현관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어머,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나가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집 제 집이고요. 저 이 인간이 끌고 다니는 차도 제 거고요. 다 내놓고 아들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남편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니 어머니가 하나 무서울 게 없었고 종이 호랑이처럼 느껴지더군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남편은 그제야 자기 엄마를 말렸습니다. 아이, 엄마 왜 이래요? 그만하세요. 당신 그 손 놓지 못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난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드린 용돈 때문에 그래? 그거 그대로 다 받아서 줄 테니까 화 풀고 당신도 그만해 이제. 내가 이혼한다는 거 빈말인 줄 알았어? 당신은 결혼 생활 내내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네. 근데 이제는 조심해라. 나 빈말하는 거 아니니까. 좋은 말할 때 네 짐 가지고 내 차 키 내놓고 나가. 남편은 그제야 저한테 빌기 시작하더군요. 친정엄마한테도 돈 드릴 테니 화 풀라면서요. 그래서 그냥 당신 어머니한테 네가 번 돈 다 갖다 바치고 잘 먹고 잘 살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옆에 어머니가 저한테 유혹하고 난리치시길래 어머니 가방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데리고 나가라는데 제 키를 안 주고 나가길래 야! 내 차 키 내놓고 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집이랑 차 가지고 치사하게 유세 떠냐? 하면서 갑자기 분노 모드로 나오대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 집이랑 내 차인데 왜 자꾸 꾸물거려? 당장 꺼져, 경찰 부리기 전에. 야, 그럼 내가 해온 가구랑 가전은 어쩔 건데? 이러길래 네 돈으로 산 건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마. 당장 나가!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직장 가까우니 대중교통 이용했고 남편은 직장이 멀어 제 차를 썼거든요. 제가 차도 빼앗으니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호의를 계속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아마 당연한 자기 권리인 줄 알고 저를 호구로 봤던 거고요. 그 주 내내 남편 놈과 신랑이 하느라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받고 소장 보낼 거라고 문자 보냈더니 그때부터는 완전 죄인 모드로 저한테 계속 빌더군요. 변호사는 우리 부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혼소송 사유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인간이 용서 구하고 비는 문자 보면서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말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죠. 그제야 남편 놈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혼하면 자기한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머리를 굴려보니 안 거죠. 저한테 찾아와서는 싹싹 비는데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친정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이혼소장 다 접수하고 전셋집까지 내놓은 뒤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속상해하시면서도 제게 잘했다고 하셨어요. 빨리 결정한 게 잘한 거야. 엄마는 네 결정 믿는다. 요즘은 무조건 여자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없어. 네가 힘들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이서방 너한테 그렇게 한 줄 알았으면 엄마 입에서 먼저 이혼 소리가 나왔을 거야. 하나도 기죽을 거 없다. 네가 훨씬 그놈보다 잘 살 거니 걱정 말어. 제 편을 들어주는 엄마와 동생이 있으니 그 어떤 천군만마보다 든든했습니다. 그 후 전셋집 정리하면서 남편이 산 거 제가 산 거 정확히 나눠서 그대로 보내줬고요. 보증금은 고이고이 엄마 돌려드렸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 혼인 파탄 원인이 남편한테 있는 걸로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위자료 1,800 받고 이혼했습니다. 남편 놈은 거지 중에 산거지로 몸만 쫓겨났네요. 이념나는 결혼 생활, 저는 시간 손해, 제 건강 손해, 제 돈 손해 봤지만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혼은 힘들었지만 정말 다행인 것이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여자분들 중에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아이까지 낳고 사시지만 달라지지 않는 남편과 시댁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기에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일은 더 첩첩산중이 되더라고요. 저는 멋 모를 때 결혼하라는 말이 참 무책임하면서도 현실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해봤고 아는 게 하나씩 생기니 보이는 것도 많고
그러니 이제는 생각도 많아져요. 제 사연을 듣는 모든 기혼자 여러분, 남편이 처가랑 결혼한 거 아니고 아내가 시댁이랑 결혼한 거 아닙니다. 절대 상대방에게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럴 거면 결혼도 하지 마세요. 결혼이란 건 전에 같이 살던 가족에서 따로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철없는 애같이 부모 휘하에 놓여서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 부모만 챙기지 마세요. 평생 같이 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 시댁이 아닙니다. 모두들 정신 차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퍼주세요. 이혼하고 이혼 당하고 이딴 짓 하지 말고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랑 사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시부모님에 대한 며느리의 효도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지금은 며느리에게 시부모님의 효도를 강요할 수도 떠넘길 수도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혼 경험이 다른 분들께 많은 지혜를 주기를 바라보며 사연 마쳐볼까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